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ISO 45001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001과 14001과 차이가 나고 있는 위험성 평가,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조직 상황이나 그 이슈 사항을 파악할 때 국내 기준으로는 바로 이제 중대재해 처벌, 이걸 묶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45001 규격 그 요구 사항에 보시면 똑같죠. 여기도 보면은 KS, Q, ISO 45001, 자, 2018년도에 개정된 정식 규격이고요. 45001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우리 오사스 18001이라고 해서 이런 명칭으로 쓰였다가 2018년도에 정식 규격으로 채택되면서 현재 있는 ISO 45001 2018년 규격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차를 한번 보면 지난번 다뤘던 9001 45001과 거의 목차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난 시간에 14001 할 때 차이가 났던 부분이 우리 환경 측면, 그리고 뭐 준수평가, 비상사태였다고 하면 45001에서도 똑같이, 자, 여기서는 이제 안전이죠. 자, 그러면 안전에 대한 안전 위험 요인 보통, 그리고 위험성 평가, 요 파트는 기획 단계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저희 비상사태 똑같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저희 준수평가, 자, 준수평가는 바로 이 모니터링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목차를 순서적으로 보면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인용 표준, 그 다음에 용어와 정의, 조직 상황. 그래도 내용을 보시면 거의 동일하죠. 조직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근로자의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 기대 이해, 그리고 여기서 뭐 근로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안전복용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와 시스템 결정. 자, 그리고 리더십. 자,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또 하나 보면 근로자 참여예요. 자, 이게 이유가 왜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환경하고 안전이 좀 엇비슷하다,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안전보건은 대표이사와 함께 그 안전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근로자의 참여가 들어가 있어요. 자, 리더는 리더십의 의지 표명. 자, 요거랑 비슷한 게 연결되는 게 우리가 중대재해 처벌이죠. 자, 리더,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자, 그에 따른 몇 가지 활동들을 하겠다. 자, 의지 표명, 방침, 그 다음에 조직의 역할, 그리고 근로자의 협의 참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장 기획에서는 이 리스크, 그리고 목표 달성. 자, 리스크에 이제 들어가는 게 지난번 환경에서는 리스크가 환경 측면 요인들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다면, 안전보건에서는, 자, 산업 안전, 재해를 줄이고자 할 수 있는 활동들, 같은 줄이는 건데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다르죠. 자,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바로 위험, 자, 리스크라는 게 바로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원에서는 자원, 역량, 인식, 통보, 문서화된 정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운용 단계에서, 자, 운용 기획 비상사태. 그리고 9의 모니터링 부분에서 측정 성과 평가. 동일하게 뭐 내부 심사, 경영 검토, 개선 사항의
부적합, 지속적 개선. 근데 여기서는 사건이란 용어가 들어가죠. 예,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자, 900이라고 거의 목차가 비슷하고 14,000일과도 비슷하고, 자, 거기에서 대부분 형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목차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 위험 요인, 위험성 평가, 그리고 이제 뭐 비상사태, 준수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메인 내용은 바로 위험 요인과 위험성 평가예요. 이건 나중에 중대재해처벌과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위험 요인과 위험성 평가가 훨씬 더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순서적으로 비상사태와 준수평가를 다시 한번 짚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상사태 같은 경우는 지난번 환경에도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비상 상황들. 자, 보통 이건 안전을 다루기 때문에 지난번 환경을 다룰 때는 제가 사례로 화재를 예시로 들었다면 비상사태도 똑같이 화재도 똑같아요. 자, 근로자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화재, 인명사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건설 분야 쪽이겠죠. 자, 건설 분야 쪽에서 주로 압사, 낙하. 자, 이런 경우, 깔리거나 떨어지거나. 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건설 분야에 압사사거나 낙하사고가 발생됐을 때, 자, 비상 상황이죠. 비상 상황인 경우에 그 상황에 따라서 안전관리 책임자는 자, 구호 조치를 시행하면서 관급 소방서나 응급병원 쪽에 비상 연락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조치를 통해서 일부 경찰이든 다 신고를 하고, 자, 그 조직망에 따라서 안전 조치. 자, 그게 비상사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우신 거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준수평가는, 자, 이따가 요 다음에 설명드릴, 자, 위험 요인과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법규. 자, 이 법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죠. 자,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말 그대로 준수하자. 그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자. 자, 준수평가예요. 지난번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되었던 환경법들과 거의 형태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비상사태와 준수평가는 지난번 시간에 다뤘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 단지 그 기준점이 되는 환경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위험 요인과 위험성 평가인데, 자, 요 부분도 사실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시면 쉽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통 이제 현장 심사 나가시거나 어디 이제 방문하시거나 하실 때 설명드리는 것 중에 보통은 작업 현장, 그리고 작업 현장 또는 건설 현장,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시면 돼요. 역지사지라고, 자, 저희가 저기에서 작업을 하거나 일을 했을 때 혹여 만에 하나 무언가 사고가 났을 때, 뭐가 떨어지거나 우리가 아니면은 맞았거나 깔리거나 떨어지거나 또는 어디에 끼이거나, 자, 이런 걸 가정했을 때, 아, 저기는 진짜 심각하게 최악의 상황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저기는 뭐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뭐 찔리는 정도, 아픈 정도겠구나. 자, 이렇게 가정해 보시면 거의 10중 8구는 맞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상식적인 근거 내에서 논리적으로 실제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서 정해 놓은 거다 보니까 대부분 구분을 정확하게 못 하시더라도 그냥 내가 만약에 저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상상을 하셨을 때, 아, 이건 진짜 심각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험 요인들을 알기 위해서는 인자들을 알아야 되는데, 리스크가 바로 이제 위험 요인들이 되겠죠. 안전사고에 대한 리스크. 자, 보통 우리 제조 현장이라든가 건설 현장을 예를 든다고 하면 위험 요인을 먼저 따질 때, 자, 위험 기계 기구들이 있어요. 또는 인허가라든가, 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장비나 기구 설비들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예 법규나 지자체에서 승인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위험 기계 기구라고 지칭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 외에 기타 정해놓은 기준들에 따라서 위험한 거라고 지정된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현재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이 다음에 이제 파악하셔야 될 게, 자, 공정이에요. 근데 공정인데, 품질하고 환경하고 살짝 다른 부분들이, 그 공정을 기준으로 파악하시는 것보다는 그 공정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에서 얘기하는 수입 검사라고 하죠. 자재를 들여오는, 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재를 입고하는 입고 공정, 자, 그리고 입고된 자재를 일정 부분은 재고 관리를 하고, 일정 부분은 우리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자, 생산에서 이루어졌던 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해서 제품화시키고 출고를 하겠죠. 보통 일반적인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공정이에요. 자, 근데 공정 단위로 보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살짝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 공정 안에 들어가는 주요 설비나 장비, 자, 이런 걸 보시면은 분류가 편해요. 자, 자재 입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장비를 나를 때 지게차를 쓰죠. 자, 자재 입고 공정 중에 지게차 파트 중에서는, 자,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죠. 지난번 배터리 같은 경우에 무거운 거를 들다 나르다 해서 사람이 압사 있던 사고처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입고 공정에 어떤 업체는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부직포, 자, 아니면은 플라스틱 사출 부품, 보통 청계단이 작은 것만 해도 박스 하나 정도거든요. 자, 그거 같은 경우에 사람이 들거나 이동용 카트에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안전사고보다는 보건 분야예요. 왜냐?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나가는 경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하고 밀접하게 관련성은 있으나 심각하게 사람이 죽을 수 있냐? 아니면 그냥 몸에 이상이 있는 정도의 보건, 질환이라든가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뭐 그냥 찰과상 정도라든가 삐끗하는 정도의 이런 정도 수준이냐? 자, 그래서 공정으로 보시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장비나 설비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나아요. 또는 뭐 생산 공정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호이스트. 우리 큰 물건을 공장 내부에서 우리 천장에 매달아 놓고 이동시킬 때, 뭐 1톤짜리라든가 500kg짜리 몇 톤짜리를 옮길 때,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위험 기계 기구다 보니까 설치할 때부터 모든 인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자,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동 동선 사항 중에 무거운 물건을 위에서 나르다 보니까 대부분은 수직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자, 호이스트가
운영 중일 때는 이동 동선상에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단 바닥에 동선 표시를 하죠. 그리고 호이스트가 작업할 때는 자, 알람을 울려서 작업자가 인지하게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호이스트. 자, 거기에 따른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바로 장비 설비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나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위험 요인을 이제 파악을 했다고 하면 그 위험 요인에 따라서 지난번 환경 영향 평가할 때 대략 뭐 50점 기준에 25점 이상은 중점 관리, 25점 이하는 일반 관리. 자,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법적 허용 기준치를 적용해서 내부적으로 점수화 시켜 놓은 거죠. 자, 위험성 평가도 똑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위험성 평가라는 거를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내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뭐 지금 현재도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 자, 지금 현재 건설업은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 그동안 매도 먼저 맞은 게 낫다고 매체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안전사고의 유형이 대다수 건설 분야 쪽인데, 자, 제조 분야 쪽은 상대적으로 그 이슈가 뭐 몇 건의 사례가 있었죠. 근데 이슈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픈돼 있다 보니 건설 업종보다 더 많은 영세 제조 업체들이 사실상 중첩법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첩법에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위험 요인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 위험성 평가라는 건 지난번 다뤘던 환경영향평가처럼 우리 해당하는 조직,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중첩법에서 요구하는 자, 어느 법규에 해당돼서 어떤 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자, 그걸 알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위험성 평가예요. 그냥 평가를 해야 어떤 부분들을 일반 관리하고 중점 관리하고 중점 관리 대상은 피해도나 심각도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작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던 개정 시행령들을 보면 읽어보면 통상 대부분 자, 중첩법을 피해가기 위한 가장 첫 단추는 위험성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한번 이번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중첩법의 관계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구조적인 게 경영 시스템상 45,001 구조가 기존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9,000과 14,001과 거의 동일하고 특히나 14,001 그 환경영향평가랑 위험성 평가는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단지 기준점이 되는 환경법이나 안전법이 틀리다는 거. 근데 그거 외에는 거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구조적으로는 요 목차를 보시고 뒤에 규격서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개념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위험성 평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험성 평가, 우리 산업안전관리공단에 KRAS라는 위험성 평가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자, 거기에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산업안전관리공단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교재 필요하시면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이건 작년에 그 ISO 45001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관계 때문에 한번 작업했던 서류들인데요. 자, 요걸 한번 설명하고 위험성 평가를 순차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안전보건관리 체계라고 하는데 그 안전관리공단에서 그 명칭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뭐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데 거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듯이 위험 요인 파악, 그리고 제거 대책, 그리고 이행 개선. 자, 실질적으로 이제 ISO 45000에서 운용 단계겠죠. 자, 근데 그 기획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자, 위험 요인을 파악했으면 그게 우리가 관리 대상인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대상물이 나오면, 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안전 관리를 하라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구축 필요성이라든가 뭐 이제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 우리 45001에서는 대략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경영 일부 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 중에 시행령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자, 여기 있는 위의 내용을 보시면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목표나 방침 설정, 조직 설정, 그 다음에 업무 지원, 예산 편성, 안전관리자.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항목들은 바로 8, 9번, 특히 9번 항목이에요. 자, 우리나라 모든 산업 시스템 구조는 건설도 포함해서 다 도급 용역 위탁 시에도 관련 기준을 마련하라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업에 따른 기계 기구죠. 이게 바로 위험 기계 기구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리고 공정 작업 방법이, 즉 공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 공정 안에 들어가는 위험 설비들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여건에 맞게끔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위험성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관리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 설명을 들으셨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툴이 바로 45001. 코샤 MS 같은 경우는 45000이라고 거의 흡사한데, 자, 이거를 해주는 기관이 바로 안전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45001 2018년 버전의 구조인데요. 현재의 보건 성과, 이게 9001에서는 고객 요구사항이 되겠죠. 요구사항이 고객 만족. 근데 안전보건 쪽에서는 성과 개선이에요. 즉 안전사고 예방, 무재해 사고 이런 형태로 돼야 되고, 자, 거기에서 위험성 개선, 경영자 검토, 안전보건 성과 측정. 자, ISO는 다 성과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침 설정하고 평가하고 개선하고 실행 운영하고 점검 조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인증의 필요성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랑 똑같냐면 우리 ISO 쪽에서 조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나 중처법에 관련된 것 중에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여태까지 다양하게 계속 개정이 되면서, 자, 개정되는 동안 뭐 리스크 관리라든가 모든 건 활동은 다 했어요. 기준들도 어느 정도 다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이지 못하다 보니, 자, 그 원인 분석을 따졌을 때, 자, 대부분은 사후 처리 위주다 보니 일단 벌어지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하면, 미연에 방지라면 안전사고나 중대재해가 없어지겠다라는 판단하에
중첩법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안전보건관리 구축 위한 7가지 그 중요 핵심 요소인데요.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45,000일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경영자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가 있었죠. 5장에. 그리고 위험요인 파악 기획 단계, 위험요인 제거 대책 운영 단계, 비상조치 8장, 도급 용역, 평가 계산, 모니터링. 자, 이쪽에서 다 보면 45,000이라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주요 중대재해는 위험성 평가를 하고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저희 그 산업안전관리공단 자료실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중에 한 샘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공장 정보에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예시상으로는 원재료, 절단 가공, 도장 인쇄, 운반 설치. 근데 광고물 작성이에요. 아마도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아크릴 판넬, 우리 광고판 중에 이제 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아크릴 같은 거 걸려져 있는 광고 판넬을 뭐 제조하고 절단하고 뭐 도장도 하고 인쇄를 하시는 업체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는 지금 공정을 따져 봐야겠죠. 원재료 입고 절단 가공, 도장 인쇄, 운반 설치.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 아까 설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찌개차, 그리고 실톱, 직소, 그라인더, 절단기, 칼, 그리고 운송수단은 일반적인 차량이죠. 우리 뭐 1톤 그 용달차. 자, 그리고 비계 사다리차.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위험에 대한 부분들. 자, 보면 중량물이 되겠죠. 자, 무거운 물건을 지게차로 나를 정도면 정말 무거운 물건이겠죠. 자, 그리고 절단 가공. 자, 절단기라든가 그라인더 이것 중에 큰 대형 절단기 같은 경우는 위험 설비인데, 자,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가 일반적인 공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자, 그라인딩의 소음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자, 도장 인쇄 쪽에서는 자, 용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물질이죠. 자, 코팅부터 해서 색사 침색제, 착색제부터 해서 자, 이런 유기 용제들 흡입할 수가 있겠죠. 자, 운반물, 다시 중량물, 그 다음에 설치할 때 비계 사다리 차인데, 자, 높은 데서 작업을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는 안정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던 자, 이런 지게차, 아니, 비계 사다리차. 자, 여기는 불안정한 자세라든가 낙하 사고가 예측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공장 정보가 나왔고, 자, 여기에 이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이건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이 자료는 배포 자료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들을 나타낸 거예요. 통상 보면은 저희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2,400명, 8,900명, 6,500명, 9,400명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광고 우리가 간판업인 것 같아요. 자, 간판업 중에 업종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제휴를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 중에 2009년, 10년, 11년 기타 사업은 똑같이 요 시기에 자, 보면은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요. 자, 이게 이제 통계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추정 기준. 자, 요 추정 기준은 잘 보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단계를 3단계로 나눠 놓은 거고요. 요 단계를 뭐 5단계, 6단계, 10단계는
기업 형태에 맞춰서 나타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대성과 강도, 가능성, 이건 이제 뭐냐면 곱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 6에서 9, 빨간색은 위험이 높은 거, 그리고 3에서 4는 보통인 거, 1에서 2는 낮음. 자, 여기서 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 왜냐? 발생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 자, 근데 보통부터는 이제 사고로서 인지되고 위험할 수 있는 거. 자, 근데 6에서 9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중대재해가 다 대부분 2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델링이 있어야겠죠? 그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바로 중대성과 가능성에 대한 곱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대성이란 건, 자, 말 그대로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죽을 수 있냐? 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높겠죠. 중은 중간, 보통은 자, 자, 가능성이죠. 가능성은 자, 빈도수라고 보시면 돼요. 빈번하게 발생하냐, 잘 발생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는 상중하로 나눠냈어요. 자, 그러면 많이 발생하고 한 번 발생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정도는 자, 높겠죠. 그리고 높겠죠. 보통. 왜냐? 많이 발생을 하는데 발생해서 다쳐봐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 자, 중간 형태로 발생은 하지만 크게 다치겠죠. 자, 이거를 계산해 보면, 자, 여기에 보면 6에서 9 사이는 높음, 보통, 낮음, 이렇게 구분이 돼요. 바로 곱셈법이에요. 자, 요거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등급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등급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요 업체 같은 경우에 예시사항으로 자, 공정이 나와 있어요. 자, 아크릴 무거워 보이죠? 자, 지게차로 움직일만 해요. 자, 그리고 절단 가공, 절단기예요. 자연스럽게 요 상판을 대갖고 심각하게 절단될 수 있는 건 마가다인데 이것도 운이 없으면 손가락 잘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도장 인쇄, 그리고 자, 설치. 지금 보면은 사다리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자, 지금 높이상 보면은 그래도 한 5, 6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운이 나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네요. 머리부터 떨어지면. 자, 근데 자, 이 공정에 대한 세부 공정을 지금 나타낸 거고요. 자, 이제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겠죠? 자, 원재료 있고 말고 절단 가공이 낫겠네요. 자, 여기 절단 가공 중에서 기계, 설비, 절단기죠? 협착 위험, 감긴 끼임, 위험 표현. 자, 요렇게 지금 기계적 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 자, 전기는 없겠죠. 감전되는 사고. 화학 물질도 안 들어가요. 생물학적 요인. 자, 작업 특성은 들어가겠죠. 소음. 그리고 근로자의 실수. 왜냐? 졸다가 잘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작업 조작을 미숙하게 했거나 또는 반복 작업. 자, 요런 것들이 작업하다 보면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 자, 요렇게 해서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나는 뭐 도장 인쇄 쪽에. 자, 여기에는 도장 인쇄 쪽에 기계 설비 아까 절단 가공처럼 협착 이런 건 없겠죠. 절단이나. 자, 근데 내용을 보면 증기나 화재가 있겠죠. 용재니까 유기성이라든가 혹여나 발화원에 의해서 화재나 폭발할 수 있는 밀실 공간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화학 물질적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아까처럼 작업 특성 요인에서 절단기처럼 소음은 없죠. 자, 이렇게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위험 요인과 위험 기계 기구들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자, 이 회사, 이 공정에 따라서 뭐가 위험한지가 정확하게 파악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위험 요인을 이렇게 파악하게 되면 뭐가 파악됐는지를, 자, 이건 아까 등급 점수화 지표에 따라서 배점을 매겨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요인 인자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인은 파악됐으니까 평가를 해봐야겠죠. 이걸 진짜 우리가 관리 등급을 매겨서 관리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광고물 작성 쪽에 기계설비 작업 특성 요인. 아까 이게 첫 번째 나왔던 거고, 두 번째 쪽에, 자, 절단기죠. 협착, 위험, 요 부분들을, 자, 위험성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저희 중대성, 저희 그 가능성을 해보면 중중 4점이죠. 자, 이거는 보통이에요. 보통 같은 경우는 안전덮개나 안전보호구 착용하는 정도의 개선. 자, 그리고 뭐 그라인더에 관련된 자, 안전덮개 이것도 똑같이 4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등급이 그렇게 심각한 6에서 9까지 나오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도장 인쇄 쪽. 자, 여기서도 보면은 11. 자, 2죠. 낮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현 상태를 유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등급이 낮기 때문에 현 상태 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등급이 대부분 다 2예요. 그러니까 보통, 개선, 유지. 자, 그러면 이제 감소 대책 수립, 즉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거. 여기는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는 심각한 안전위험사고는 없는데 보통 정도, 4점 정도 내외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중량물, 아까 지게차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 중량물에 대해서, 그리고 협착, 절단기, 그리고 아까 저희 사다리차 올라가서 하는 우리 설치 작업.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다 위험성은 보통이고 해당 관련된 법규는 이렇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감소 대책은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안전덮개 설치 보호구 착용을 통해서 위험성이 낮아졌다. 즉 보통에서 낮아진 거죠. 담당자는 누구고 조치 완료했다. 자, 요게 위험성 평가예요. 저희가 그 클린 사업장이라고 들어보셨던 것들을 진행할 때 그 해당 관할 안전관리공단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위험성 평가를 했냐. 자, 그게 바로 요 놈이었어요.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왜 설명드렸냐면 이 위험성 평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뭐 골격이나 뼈대는 9001을 이해하시면 되고, 자, 환경과 같이 안전보건은 안전보건에 대한 법규를 디테일하게 다 읽어보시지는 못하더라도 자,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에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에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5001 목차 기준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위험 요인과 그리고 위험성 평가, 그리고 비상사태, 그리고 준수평가. 자,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례 중에 중대재해 사고 사례들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그 절단기라든가 또는 도장인쇄 쪽이었죠. 자, 요 같은 경우는 떨어짐이에요. 2020년도에 328명이 사망하셨는데 그 중에 사고 사례, 사고 원인 같은 경우는 통로 위설치라든가 안전관리 미흡. 자,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대략 안전통로라든가 기본 수칙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작업 시에 관련된 활동관리, 안전관리 감독자에 대한 점검 실시. 자, 이런 걸 통해서 줄이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출입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로 다 측정하거나 알 수 있게끔. 자,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끼임 사고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출 성형기, 큰 거죠. 작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왜냐? 동료가 잠금 버튼을 눌러서 그래요. 자, 이러면서
끼였겠죠? 자, 이런 안전사고. 자, 이거를 당연히 줄일 수 있는 재해방지 대책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딪힘 사고, 그리고 맞음, 그리고 질식 사고. 자, 이런 것처럼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각 사고 유형별 이런 통계 자료나 교육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뭐냐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듯이 위험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줄일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안전보건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해설을 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면 여태까지의 대부분 사후 조치의 개념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 주체의 포인트가 자, 사전 예방을 하자. 자, 그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을 만든 거고요. 자, 회사의 가장 중요한, 특히 중소기업에서 가장 모든 실권을 들고 있는 리더, 최고 경영자죠. 자, 최고 경영자와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에도 보시면은 5장에 리더십 외에 근로자의 참여가 있잖아요. 자,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안전한 공정에 대해서 예방책을 수립하고 때에 따라서는 비용을 사용해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게 안 되면 중대재해 처벌을 하겠다. 이런 같은 맥락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